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4월 9일 한국 시간, 4월 8일 미국 시간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잘 나갔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피바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내일부터 중국에 104%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중국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버티니까 트럼프가 때려버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에 대응해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합니다. 와우.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관세는 동부 기준 내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0시 1분 서부 기준으로 오늘 밤 9시 1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대변인은 다시 한번 동부 기준으로는 0시 1분이고요. 여기 서부 기준으로는 밤 9시 1분입니다. 오버나잇 시장 주목해야겠네요.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의 이른바 10% 플러스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일부터 34%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대응해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끝까지 싸우겠다. 면서 맞받아 쳤네요.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자, 나바로하고 머스크가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관세 정책 놓고 충돌을 했는데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이죠. 관세 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관세를 비판하면서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결별이 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멍청이 모론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전날 방송된 CNBC와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나바로 고문이 머스크가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가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그러면서 그의 텍사스 공장에 가보면 전기차의 경우에 엔진에 해당하는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일본과 중국에서 오고 전자부품은 대만에서 온다며 우리와 일론의 생각이 다른 점은 우리는 타이어를 에크론에서 만들고 변속기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만들기 원하며 엔진을 플린트와 세이기노에서 만들기 원하고 자동차는 이곳에서 제조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나바로 고문의 발언이 담긴 영상이 공유된 소셜미디어 X의 게시글의 댓글로 그는 진짜 멍청한 놈이다. 또 다른 댓글에는 그는 그의 성인 나바로를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레타르드로 바꿔서 피러 레타르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머스크 이건 아니지. 자, 머스크는 어떤 정의를 적용하더라도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율이 가장 높다며 나바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론 바라에게나 물어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는 나바로 고문이 과거 여러 저서에서 자신의 관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전문가인 론 바라라는 인물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이 2019년 들통나 논란이 된 이력을 조롱한 겁니다. 머스크 책이 있네. 자, 머스크는 지난 5일 나바로 고문에 대해 그가 보유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다. 자아가 두뇌보다 큰 문제로 귀결된다는 글을 X에 올려 나바로 고문 관세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더했죠. 이에 나바로 고문이 공개적으로 머스크를 자동차 조립업자라고 지칭하며 깎아내리자 머스크가 다시 맞받아치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나바로 고문이 공개적으로 머스크와 나바로에 있다는 충돌은 머스크가 점점 트럼프 행정부에서 멀어지는 듯한 조짐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을 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관세 철폐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말 관세 정책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머스크의 재산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3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천억 달러는 442조. 자, 머스크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347억 달러, 197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통령 측근의 충돌에도 백악관은 시큰둥한 모양새입니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머스크와 나바로가 무역과 관세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진 두 개인이라며 두 사람 간의 논쟁이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원래 그래. Boys will be boys. 우리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언쟁하도록 둘 것이다. 라고 덧붙였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바로와 머스크가 제대로 붙고 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머스크는 트럼프를 안 도왔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댄 아이브스가 연일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오늘은 머스크를 향해서 정부에서 손 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댄 아이브스 거기서 지금 테슬라 목표가 하락 리포트도 냈잖아요.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이자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진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에 출연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브랜드 피해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유럽에서는 20%의 영구적인 브랜드 피해를 입었고 미국에서도 적어도 10%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나델라, 젠슨 그리고 쿡과 함께 머스크만큼 업계에 깊숙이 연결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머스크는 관세가 전반적으로 재앙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술 산업을 10년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연일 지금 우려와 그다음에 만류하는 목소리들이 날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CEO들이 다 지금 트럼프 만나러 좀 날아가고 있잖아요. 자, 블랙록은 M7 투자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에버코어는 불확실성의 정점을 찍고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자, 모건 스탠리는 증시는 항복 국면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렇죠. 빌 에크먼은 다시 한번 임박한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일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오늘 증시가 보시다시피 다우가 마이너스 0.84, 나사 마이너스 2.15, S&P이 마이너스 1.57, 러셀 2점 마이너스 2.63으로 빠진 것에는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중국발 관세의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도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의 주가는 다시금 5% 빠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와, 대박이네. 드디어 오늘부로 마소에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왜 빠지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진작 탈중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발 늦었어요. 그렇죠? 자, 중국의 50% 추가 관세에 유가도 나흘째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치킨 게임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 트럼프 1기 때도 한번 제대로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국은 누가 이겼냐 하면 서로 막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번에도 어떻게 될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파나마를 방문하고 있는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운하에서 중국 영향력에 대응하겠다라고 중국의 심리를 확 긁어버렸습니다. 자, 과연 머스크의 뜻대로 될까요? 나사의 국장 후보자가 화성 탐사가 달보다 우선이다라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밝혔습니다. 자, 104% 추가 관세를 이제 맞는 중국은 과연 미국 국채 매각 카드를 쓸지, 여러분 내일 시장 굉장히 휘몰아칠 것 같거든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는 석탄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의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저렴하다 그러는데 석탄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저렴하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 이거를 위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리플이 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다시금 하락.
8만 선이 무너지는 모습.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또 무너지고 있는지. 자,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심각하네요. 76,774.55. 77,000선도 무너지면서 지금 76,000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일제 급락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보이시죠? 브로드컴은 1.23% 급등은 아니고 급락한 거에 비해서 지금 반등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도 자, 주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야겠죠. 그렇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일 지금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10분 동안 트럼프 관세 가짜 유예된다 가짜 뉴스 때문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10분 동안 주식이 쳐올리다가 쳐내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얼마나 하더라. 여러분,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누군가가 콜옵션 쳐놓고 그 짓을 한 거죠. 놀라운 것은 미국 증시가 그 가짜 뉴스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범인 잡아야 되는데 머리 좋은 놈들 같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